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돈 버는 은퇴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연금보험을 가입하게 된다면 정말로 이익이 생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연금보험을 가입하면 가입할수록, 납입하면 납입할수록, 유지하면 유지할수록 엄청나게 연도별로 재산적 손실을 봐야 하는데 정말 사실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보험 가입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나중에 은퇴 준비, 노후 준비를 위해서 은퇴 후 풍요로운 노후 생활을 위해서 노후 생활비 충당을 위해서 연금보험을 가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러려면요, 연금보험을 가입해서 정말로 나중에 받게 되는 연금액이 많아야만 합니다. 물론 당연히 또 수익률이 높아야만 되겠죠. 그래야만 연금보험 가입의 참 의미를 알 수가 있죠. 만약에 노후의 연금보험 수준이 너무나 미미하다면 가입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자, 아무리 사는 것이 하루하루 죽어가는 것이라고는 하지만요. 연금보험을 가입하게 된다면 매년 재산적 손실을 봐야만 합니다. 정말로 이게 사실일까요? 황당하기 그지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요, 어떻습니까? 매일매일 사는 것은 사는 게 아니라 죽는 거야. 은퇴 준비를 위해서 연금보험을 가입하는 것은 매일매일 어떻습니까? 매년 매년 재산적 손실을 보는 거야. 그로 인해서 노후 준비는 망하게 되는 거야. 뭐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요. 이것이 사실이라면 절대로 연금보험을 가입해서는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0세 남자가 매월 100만 원씩 10년 납을 합니다. 보통 연금보험 가입할 때 이렇게 설계를 하죠. 그리고 65세 시점에 연금이 개시되도록 만듭니다. 그렇다면 연도별로 어느 정도의 환급률이며 납입한 돈은 얼마이고 또 그것이 연도별로 얼만큼 손해를 보는 것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이 나는 것이 아니라 손해가 나니까 너무나 황당하죠. 자, 보험료를 만약에 납부를 한다면 그게 영업보험료라고 합니다. 우리 그 가입자들이 매월 100만 원 낸다 그러면 그 100만 원이라고 하는 그 정의는 영업보험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을 잘못하는 거예요. 내가 100만 원을 내면 2.5% 공시율로 굴러가는지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업보험료 중에서 적립순보험료만 공시율에 따라서 굴러가서 적립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적립순보험료가 얼마인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런데 100만 원을 냈는데 적립순보험료가 2만 원 빼고 98만 원이다. 그러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만요. 100만 원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굴러가는 적립순보험료는 90만 원밖에 안 된다.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이랬을 때 과연 그게 제대로 수익이 나겠습니까? 자, 계략적으로요. 연금보험 10년 납의 경우에는 신계약 체결 비용하고 계약 유지 비용, 그리고 위험보험료 등을 감안할 경우 영업보험료 100% 중에요. 10% 정도를 제외한 90%만 적립순보험료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은행에 적금이나 예금을 넣었을 때는요. 만약에 적금을 넣었을 때 100만 원 내면 100만 원이 굴러가거든요. 진짜 3%로. 근데 여기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100만 원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90만 원만 2.5%로 굴러간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100만 원이 아닌 90만 원에 대해서 공시율 2.5%가 연봉리로 굴러가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2.5% 연봉리잖아요. 이것은 거치했을 때 2.5%를 준다는 뜻이죠. 적립형 같은 경우는 한꺼번에 거치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12개월에 나눠서 계속 적립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2.5%라고 한다면 계략적으로 반밖에 실제 수익률은 없습니다. 실제 적립이율은 반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계산해 보면요. 적립형의 경우는 거치형 대비해서 공시율의 55% 수준입니다. 따라서 2.5% 거치를 한다. 그러면 2.5%가 맞지만요. 적립을 하게 된다면 2.5에 55%인 1.375%에 불과합니다. 우리가요. 은행에 가입을 하더라도 연 1.375% 준다면 가입하겠습니까? 그리고요. 원금 100%가 굴러가는 것도 아니고 90%만 1.375%에 굴러간다.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상품을 우리가 가입하고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러니 제대로 수익이 날 리가 없죠. 제대로 수익이 안 난다면 어떻습니까? 나중에 연금액은 적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특히 또 그 연금액은 또 픽스된 것입니다. 거의 고정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물가 상승률로 현재 가치로 할인하면 정말로 형편없는 돈이 되고요. 장수하면 장수할수록 더 형편없는 돈이 되기 때문에 연금보험의 문제점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손익을 한번 추이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요. 그 맨 위는 경과연수인데요. 예를 들어서 1차년도에 적립액이요. 납입한 보험료 누계액은 1200만 원이에요. 100만 원씩 냈으니까. 근데 적립액은 1094만 원입니다.
그런데요, 어떻습니까? 물가 상승률 3.6%로 나중에도 할인하겠지만 일단은 보시는 바와 같이 적립액 대비 납입보험료 대비 적립액이 106만 원 정도 손해가 났죠. 물론 이것은요 적립금이에요. 해약은 또 다릅니다. 해약은 다시 미상각 신계약비를 빼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훨씬 더 적은 금액을 받게 됩니다. 일단 그건 차치하고요. 그 다음에 5년 차 보겠습니다. 600만 원을 납부했는데 적립액은 575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5년 차의 손실액은 247만 원 정도 되고요. 자, 8년 차 보겠습니다. 8년 차에 보면은 여전히 마찬가지로 960만 원을 납부했는데요. 956만 2천 원 정도밖에 적립액이 안 됩니다. 따라서 38만 원 정도, 3만 8천 원 정도 38만 원이죠. 38만 원 정도 그 손실이 발생됐습니다. 그리고요, 겨우 어떻습니까? 9년 차가 돼야만이 약간의 이익이 생기고요. 10년 차에 약간 더 이익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35년 차에 조금 더 이익이 생기는데 중요한 것은 10년 납 같은 연금보험 같은 경우에는요. 9년 차 내외에서 어떻습니까? 원금에 도달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건 적립액이거든요. 이 적립액은 2.5% 기준입니다. 2.5가 떨어지면 어때요? 이 원금 도달하는 기간은 점점 늦춰질 것이고요. 또 미상각 신계약비를 또 뺍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더 적은 적립액을 받게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8년, 9년, 10년 동안에는 보험회사와 판매인을 위해서 가입자가 납입해주는 정말로 어떻게 보면 가입자의 희생기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요 9년차 이후에 예를 들어서 이익이 조금씩 나지만 이익이 조금 났다고 해서 재산적 손실이 나지 않았다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요 물가를 반영해야 하거든요. 자 그렇다면요 재산적 손실이 어느 정도 발생하는지 물가를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그 물가 상승률 3.6% 가정 시 미래에 받게 되는 그 적립액에 대해서 현재 가치로 할인하거든요. 3.6%로 할인했을 때 어느 정도 손익이 발생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손익이 어느 정도 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 차에는요 납입한 보험료 누계액이 1200만 원인데 적립액은 1094만 원이죠. 일단 거기서 손실이 106만 원 났습니다. 하지만 물가 상승률로 1년 그 전거로 할인해 버리면요 1056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따라서 전체적으로 144만 원, 1년 만에 144만 원 손실이 발생됐고요. 물론 여기에는 그 미상각 신계약비 공제한다면 더 많이 공제가 되겠죠. 더 많이 손실이 발생됩니다. 자, 그리고 5년차 보도록 하겠습니다. 600만 원 냈는데 일단 적립액에서 247만 원 손해가 났습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요. 물가로 할인하면 4,821만 원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보시는 바와 같이 무려 1,179만 원이라고 하는 손실이 발생된 것이죠. 물가를 반영했을 때 바로 재산적 손실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9년 차에는 겨우 원금에 도달했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그 물가 상승률로 할인해서 현재 가치를 알아보면 7,925만 원이거든요. 무려 원금 대비 납입 원금 대비 2,875만 원의 손실이 발생됐습니다. 10년 차에도요 3,391만 원 손실 나고요. 20년 차에도 4,262만 원, 30년 차에도 5,045만 원. 그다음에 연금 개시 시점에 30세가 가입해서 예를 들어 10년 납하고 25년 기다렸을 때 35년 뒤 65세 시점에는요 5,407만 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재산적 손실을 보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연금보험을 가입하는 기간 내내 어떻습니까? 재산적 손실이 발생한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요, 그 65세 시점에 정말로 청혼의 뜻을 품고 기대를 했는데 정말 5,407만 원이라고 하는 재산 손실을 발생했다면 얼마나 놀라고 참담하겠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당연히 연금보험의 높은 사업비하고 위험보험료 때문이죠. 그리고 낮은 공시율에 따른 투자 적립 효과가 극도로 미흡하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요. 적립시 공시율 2.5%는 거치에 적용되는 것이죠. 따라서 적립을 할 때는요. 환산이율은 55% 수준인 1.375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물가상승률 2024년도 3.6%를 절대로 못 이깁니다. 3.6%는 거치형처럼 굴러가는 것이거든요. 적립이 아닙니다. 이것은 1년에 3.6%가 바로 적용되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2.5% 공시율로 연금보험 가입했을 때 적용되는 환산이율은 1.375%. 이 두 가지만 보더라도요. 어때요?
100%로 원금이 굴러간다 하더라도 매년 2% 이상의 손실이 발생되는데 100%가 아니라 90%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럼 2% 중반대 이상 매년 손실이 발생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요. 연금보험을 가입한다면 물가 상승률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물가는 적립이 없거든요. 바로 거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연 단위로 적용되는 물가 상승률을 죽었다 깨나도 제가 볼 때는 이기기 힘듭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적립형으로 가입할 경우에는 연 6.55%를 지급해야만 물가 상승률하고 같아집니다. 그 공시율이요. 하지만 이렇게 투자한다고 해서 재산이 절대로 증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어떻습니까? 이자 소득세 15.4%를 감안할 경우 더 높은 이자율을 필요로 하죠. 그러다 보니까 공시율 7.74%는 돼야지 재산적 손실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이 역시 재산적 이익은 한 푼도 없습니다. 그리고요. 한계세율 대상자 있잖아요. 49.5% 세금을 부담하는 종합과세 대상자는요. 고액 소득자는 훨씬 더 높은 이자율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므로 연 12.97%는 돼야만 재산적 손실이 하나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익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더라도 12.97%를 주는 공시율 상품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설사 준다 하더라도 상속세와 건강보험료 부담은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보통 공시율이 앞으로요 10% 이상 또는 20% 이상은 돼야만 겨우 수익이 약간 발생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의 공시율이 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면 보험회사는 망하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연금보험을 가입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렇습니다. 연금보험을 가입하게 된다면 노후 준비를 망치게 될 확률이 너무너무 높죠. 그리고 또한 자산관리, 은퇴자산 확보, 기타 등등의 모든 재무설계, 자산관리를 망칠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무료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멤버십 회원가입을 통해서 보다 다양한 혜택 받아보시는데 저의 지금까지 수록된 400여 편의 프리미엄 동영상 서비스는 멤버십 회원들한테만 열려 있거든요. 따라서 그것을 시청하셔갖고 저의 콘스탄트 김의 노하우 있잖아요. 절세 노하우. 그 다음에 투자 노하우 관련된 것을 습득하셔서 그 수억 원 내지 수십억 원 아니면 그 이상의 절세와 효과를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역시 노후 준비를 위해서는 효율적인 투자 성과도 중요하겠지만 이제는요. 노후 준비도 개인이 투자, 적립하고 준비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종합소득세라고 하는 세금 문제가 있고요. 건강보험료라고 하는 부분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요. 어떻습니까? 이제 연금보험을 가입하지 말고 개인이 투자를 하면 안 되고요. 개인이 투자했을 때 문제가 되니까 연금보험 가입하지 말고 그렇다면 세금하고 건강보험료를 완벽하게 해지할 수 있는 방안, 그런 방안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러니까요. 노후 준비라고 하는 것은 국민연금, 퇴직연금의 기대고요. 그것을 가입 강화를 시켜야 되고 정상적으로 직업활동, 근로활동이라든가 아니면 자영업 활동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금보험 가입하지 마시고 가처분 소득을 극대화시켜서 그것을 개인이 투자하지 마시고 바로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통해서 개인의 바로 화신, 분신, 아바타인 법인을 설립해서 운영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자산이 많은 경우에는 그 법인의 주인이 자녀나 손자녀 법인이 되면 할아버지, 아버지가 훨씬 더 효과적으로 상속세마저도 절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실행시킨다면요.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실행시킨다면 평생 종합소득세 면제되고요. 피한다는 것이죠. 건보료 거의 절세되고요. 절감되고 증여세, 상속세 모두를 확실하게 줄일 수 있고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녀 3대를 잇는 100년 동안의 대계, 투자 우산하고 세금 우산 확실하게 지켜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런 플랜을 통해서요. 정말로 어떠한 정권이 와서 가렴주군을 행행하더라도요. 100년 동안 아니면 그 이상 동안에 할아버지, 아버지, 그 다음에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손자녀 3대를 잇는 증손자녀까지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100년 이상의 투자와 절세 모두 성공시킬 수가 있습니다. 100년 대계로 100년 동안 투자와 세금에 대한 우산을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법인에서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얻어진 이익을요. 나중에 이 할아버지가 근로소득, 배당소득, 법인카드 등을 통해서 편안하게 국민연금 말고도 추가의 노후생활비를 충당할 수도 있다는 점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요. 연금보험보다 훨씬 더 풍요로운 노후생활비를 추가적으로 해당 법인에서 충당할 수가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노후생활비라고 하는 것은요, 나중에 법인에서부터 얻어지는 노후생활비는 근로소득, 배당소득, 법인카드다 보니까 그 노후생활비가 정말로 현재 가치의 금액입니다. 연금보험의 미미한 현재 가치의 그 연금액과는 비교 자체도 할 수가 없겠죠. 따라서 현명한 선택이 필요하겠죠. 현명한 선택을 해야만 재산을 잃지 않고 재산을 불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연금보험 가입하지 마시고요. 가처분 소득 극대화 시켜서요. 개인이 투자하지 마시고 법인,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투자 관리를 하면서요. 특히 자산이 더 많다면 어떻습니까? 바로 손자녀, 자녀 지분 100%로 하는 법인을 만들어서 100년 동안의 세금 우산을 한번 펼쳐보시기 바라고, 거기에 대한 투자와 절세 관련된 전반적인 지원은 제가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제발 연금보험 가입하지 마시고 가입했다면 반드시 해지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